우리 이승현 사장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반듯하다. 어? 성실하다. 또, 머리가 좋다. 어, 네. 또 있나요? 남의 남자 관심 없어 이건가요? 저는 이제 거기에 하나 더 하면 꾸준함. 우리 매일 아침마다 물론 이제 그 체험방에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번갈아 가면서 그 여러 자료들을 남기듯이 이승현 사장님이 지금 1년, 2년 가까이 매일 아침 그 미라클 라이프 그 글을 올려주시잖아요. 그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의 성공 인자 안에는 만약에 저분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런 꾸준함이 저분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오늘 정상적으로 하면 고수명 그룹장님 그 미라클 라이프였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이제 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가족 중에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하셔가지고 거기에 내려가야 된다고 좀 바꿔달라고 해서 이렇게 교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준비하고 온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해야 되니까 올라온 거니까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왕 왔으니까 좀 좋은 이야기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추럴 플러스 다인그룹의 유한근 NPM입니다. 어때요? 올해 아직 신년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그 설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올해 운수 보셨어요? 보신 분. 어,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 봤는데 잊었다. 좋지가 않더라.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번 해드렸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저의 이제 상위 스폰서님이 여성분이었는데 전 보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완근 사장님 굉장히 저 선릉 쪽에 지금으로 하면 학동역인가요? 선릉 다음이 무슨 역인가요? 아니. 9호선 쪽으로. 7호선인가요? 그럼 뭔가요? 한티. 어, 지금은 이제 한티역인데 그쪽 근처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관이 하나 있다. 그 분은 뭐 신내림 받고 이런 분은 아니고 고려대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떤 사주에 능하고 뭐 이런 분이 있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길 올해 대운이 들었다. 그리고 이 대운을 타면 진짜 그 굉장히 어떤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근데 그해 가장 힘들었어요. 어, 그런데 뭐야 저 돌팔이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아 대운이 든 거 맞구나. 근데 나는 왜 가장 힘들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대운이 든 거 맞았어. 근데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선택, 선택.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이의제 해가지고 그래 결정했어 그러면서 A의 삶 그다음에 B의 삶을 이렇게 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이 만약에 그 당시 내가 B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A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어떤 진짜 어떤 돈을 벌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시간을 더 지나고 보면
돈을 벌었지만 또 돈을 잃었을 것 같아. 로또 당첨당한 사람들이 뭐 로또의 저주 뭐 이런 거 보셨죠? 어? 처음에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하고 살다가 나중에 보면 거지 쪽박 차고 살더라. 그런 것처럼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쪽박을 찼을까? 그거하고 좀 같은 원리예요. 내가 그 당시 B의 삶이 아니라 A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었겠지만 인격이 형성되지 않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잠깐의 기회로 아마 탕진하고 말았을 것도 같다. 근데 A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잘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A를 선택한 게 아니라 B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왜 그 당시 B를 선택했을까? 이거예요. 나는 왜 그 당시 B를 선택했을까? 왜 B를 선택했을까요? 그냥 A, B 그래서 뭐 전혀 감이 잡히지는 않겠지만 저도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요. 어. 근데 B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목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 기회를 가지고 반드시 일어설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누가 했죠? 유재석 분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윤우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매일같이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그 기회를 정말 그 잘 살려서 반드시 성실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과 기회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 근데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안목조차 없었다라고 하면 그쵸?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안목이라는 걸 갖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안목이 있어도 아까 말했죠. A의 삶을 선택했어도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회성으로 사라질 뿐이지 그걸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누군가가 올해는 정말 당신은 최악의 한 해가 될 겁니다. 당신은 최고의 한 해가 될 겁니다. 누군가가 정말 용한 점장이가 됐건 철학가의 어떤 그 학자가 됐건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내가 변화의 수가 있구나.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 이런 거죠. 이와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그 고수명 그룹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이런 투자하는 게 있었어요. 뭐 저는 많은 돈이 아니라 100불. 100불이면 지금 14만 원 정도고 고수명 그룹장님은 그거보다 좀 큰 돈으로. 근데 100불 가지고 했는데 900불까지 이게 성장한 거예요. 어때요? 900불이면 이제 100만 원 된 거잖아요. 14만 원 가지고 했던 게 100만 원 된 거잖아요. 와, 인생 끝났다. 나 이거 조그만 서 갈고 닦으면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루 만에 0원이 됐어요. 어, 하루 만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은 사실은 오래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운빨은 운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또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이 선택의 과정을 반복해서 가는 것 같다. 그런데 매 순간 그 선택의 순간이 됐을 때,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올바른 선택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다. 첫 번째는 안목, 두 번째는 준비. 이거예요.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죠? 음. 우리 정명수 사장님 작년에 몇 권 읽으셨어요? 몇 권 읽으셨죠? 40권. 올해 목표는 몇 권인가요? 50권.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나를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떤 나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사업가니까 어떤 한 분이 제품을 먹고 피를 꽂힌 거야. 사회적 지위도 있고 금전적인 여유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건강한 인맥을 형성해서 주도적인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이걸 한번 해볼 테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분을 잘 키워가지고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가능할 것 같다. 자, 좋아요. 가능한 이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말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꿈에도 그리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이걸 한번 보자고요. 대표님께서 가끔씩 강의할 때 그런 말씀 하세요. 너네들이 기회가 없었다고? 웃기고 있네. 너네들에게도 기회가 왔어. 너네들은 기회를 키워내지 못했을 뿐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했을까? 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켜내지 못했을까? 이유는 많아요. 뭐 그 사람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했고 자기 멋대로 했고 내가 아닌 내 스폰서하고 뭐 하려고 했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했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은 많았겠지만 그걸 다 정리하고 나서 왜 나는 그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을까? 그리고 되풀이해서 말을 하면 다시 한번 그런 사람이 정말 조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어? 소민 사장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괜찮은 분들이 생겨났을 때, 아니면 조직이 갑자기 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그 큰 누수 없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응? 겸손? 너 지금 말하는 게 겸손한 거야? 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겸손이지. 겸손? 이게 겸손이야? 어?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지혜 사장님,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조직을 키워나가는 사람하고 키워나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육상 선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뛰는 것을 연구할 거예요. 그쵸? 그 작년도에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미래 당신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 이거 이제 여러분들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요? 이걸 했어요. 압도적인 1위 40%가 넘는 그, 그 퍼센트지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어, 예체능 유튜버와 관련된 이게 40%더라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뭔지 아세요? 교사라든지 공무원. 근데 그 10%뿐이 안 돼. 압도적인 40%. 그러면 내가 가수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끊임없이 노래를 듣고 노래 연습을 할 거예요. 발성을 연구하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학원을 다닐 거고. 그쵸? 내가 손흥민 토트넘에 앉기로 했죠. 어, 그 그 손흥민의 자산 가치가 얼마라고 했죠? 연 계약이 2천억 아닌가요? 아마 자산 가치가 조 단위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손흥민과 같은 축구 스타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공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겠죠. 그쵸? 이게 뭐냐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시 결국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인데 책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도 내가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거 알고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게 되었다. 근데 다시 읽긴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동기부여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시크릿, 부의 비밀, 전 세계인에게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1%만 알고 있는 그 비밀. 그게 뭐죠?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상상의 힘이잖아요. 그쵸? 아까 말했듯이 나는 손흥민과 같은 축구 스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단은 공을 갖고 밖으로 나갈 거예요. 공 차는 연습을 하고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리블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익숙해서 좀 더 전문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느 그 유소년 축구 단체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코치가 있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레슨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 축구 이런 그 선수들이 있는 그런 관련된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이 과정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결국은 내가 뭐 프로가 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상상을 했고 이 상상이 이루어 나가는 이 단계들을 밟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 밟아지는 사람들은 어쩌면 손흥민처럼은 아니지만 이강인처럼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게 바로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 생각이 없어요. 내 꿈이 없고 내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대표님께서 끊임없이 말을 하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쵸? 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어. 나는 그 사람을 키워낼 수 있을까? 물론 상위 스폰서의 도움 이건 당연한 거지만 이건 배제하고 정말 저 사람이 유한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을 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복제하기 위해서 따라가게끔 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어느 날 조직이 한 사람을 통해서 파생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100명이 됐어. 그렇게 막 퍼져나가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 축구 스타들은 축구 스타를 꿈꾸는 그 어린 소녀는 내가 손흥민처럼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준비들을 할 거야. 어? 수도 없이 뛰어다니면서 하겠죠. 그쵸? 어? 저, 어? 아닐까요? 그쵸?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만드는 건데 생각이 없으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직이 생기지 않아요. 조직이 커가지 않아요. 명단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명단이 없는 걸까요? 조직이 커가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내가 어떤 조직을 키워나갈 것인지 생각을 했을까? 응? 나는 A 쪽에 B 쪽에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을까? 저는 사업을 할 때 혼자 있었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쪽에는 제 친구였던 그 김뭐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한쪽에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사교성이 좋고 사람들을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 와, 한쪽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팀을 그 분위기 좋게 이끌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내가 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한쪽은 유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박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유머라고 하는 이 친구는 굉장히 어떤 그 신뢰감이 있고 사람이 약간 묵직한 게 있어요. 정직하면서 묵직한 사람한테 신뢰를 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끔 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면 저는 내가 그리는 꿈의 조직 안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내 조직에 있어서 이걸 맞춰갔으면 좋겠다. 근데 웃긴 건 그거예요. 조직이 성장되어져 나갈 때는 그와 같은 사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눈에 띄어요. 와, 저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잘 키워서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한 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눈에 보여요. 근데 어떤 생각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 사업가일 뿐이고 귀찮기만 한 거예요. 결국 올해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목표를 세우셨을 거예요. 저도 4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사업이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투자적인 부분이겠죠. 그렇죠? 2개는 비밀. 근데 누구나 그 예측할 수 있는 뭐 그 부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파이프라인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파이프라인은 또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1호선 뚫렸더니 지하철, 2호선 뚫리고 2호선 뚫렸더니 3호선 뚫리고 지금은 별의별 뭐 이름이 붙어가지고 막 뚫렸잖아요.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시작이 미비할 수 있지만 계속 성장되어져 나가면서 끝이 없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꿈을 이룩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축이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내가 여러분들은 몇 명의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 군단까지 1000명의 조직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100명을 만든다고 하면 나는 그 100명의 사람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게끔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서 가장 크게 생각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어? 내가 어떤 모습과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 번의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는 저 사람 교육 너무 좋아. 나 저 사람 강의 듣고 싶어. 어? 저 사람 또 저분 강의한다고 하면 나 또 오고 싶어. 그쵸? 막 끝나고 났더니 그 쌩까던 그 초기 사업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지금 하는 교육들이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를 갖게끔 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 그리고 100명의 사람은 1000명의 소비자들, 그 안에 100명의 사업자들. 그러면 시작은 뭐죠? 한 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 한 명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사람들은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교육을 하는 입장이었고, 또 예전엔 교육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정말 많은 교육을 했거든요. 예전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그 교육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듣다가 이 개념 없는 사업가가 개념을 차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업을 이해하고 바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착각에 빠진 거예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는 과정들은 생략하고 교육만 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타이트하게 교육이 돌아갈 때는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교육들이 타이트하게 진행되어져 나가지 않고 굉장히 사업자들도 많이 프리해졌잖아요. 생각 자체가. 어떤 시간들도 굉장히 프리해지고. 그런데 나는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서 이렇게 교육하면 너 현지 내가 이 교육했어. 너 개념 잡았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교육 끝나고 나면 교육이라는 게 정말 재밌는 게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교육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들어요. 딴짓하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듣다가 나가버리거나 그리고 교육하다가 멘붕 오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앉아서 잘 들은 것 같아. 끝나고 나서 딱 보면 바뀐 게 없어. 뭐가 문제였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 시스템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바뀌죠? 부딪혀야 되잖아요. 어? 서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너가 아니라 우리, 그쵸?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과정은 생략하고 교육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는데 내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사실은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쵸? 아까 말했죠? 정말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는 100명을 만들 거고 1000명을 만들 건데 이 사람하고 관계성을 교육만 가지고 너 교육 들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와. 너 교육 들었지? 그러니까 내 말에 맞춰. 이런 식으로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방에 가가지고 교육하잖아요. 저도 지방에 센터가 4개가 있었죠. 대구에 2개, 대전에 하나, 제주도에 하나,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엄청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센터를 키워나가는 센터장 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해도 말이 안 먹혀. 그리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랬더니 그 사업자 한 분이 교육이 끝나고 났는데 스폰서님, 스폰서님 왜 교육을 하는데 화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낸 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그 가르쳐 준 거잖아요. 예, 화나셨잖아요. 아니랄까요. 어? 나 화난 거 아닌데. 근데 화낸 게 맞잖아요. 교육으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사실은 그분하고 사장님 지금 조직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이건 어때요? 앉아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문제점들을 찾아가고 그 문제점에 맞는 부분들을 키워나가고 때로는 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렇죠? 이 과정들이 효율적으로 병행되어져 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과거의 어떤 패턴에 익숙해가지고 나는 교육 한 번 한 걸 가지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교육 한 번 한 걸 가지고 이 지방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던 말을 믿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유가 뭐지? 이게 왜 안 되지? 분명히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왜 저게 안 되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 막 이래요. 근데 또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들어. 어? 그리고 잘 들은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죄송해요. 제가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럼 또 머리에 쥐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아,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이 과정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육 하나면 너 이해했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분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교육은 교육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풀어가는 이 과정들이 좀 더 긴밀하고 좀 더 원만했어야 되는데 원활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죠. 내가 1000명의 소비자와 100명의 사업자, 이 시작점은 결국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A와 B의 그 한 사람씩인데,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을 누구를 세울 것이며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며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준비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사업 준비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업적으로 봤을 때 신규 사업자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쉽게 고객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제품을 사 먹은 소비자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소비자분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 테이블에 자기 친구들, 지인들을 앉힐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 그 자리에서 통화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맞아요. 또 못 모를 때. 그래. 연애도 못 모를 때 뜨겁게 하는 거예요. 어?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재고 따지는 게 너무 많아져. 그렇죠? 또 뭘까요? A에 대한 믿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확실한 자기 체험. 저희들이 다이어트를 막 잡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짧은 시간 안에 다이어트를 끌어가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이 필요 없거든요. 너 뭐 먹었어? 응? 너 뭐 먹었어? 이거잖아요. 궁금하면 들어봐. 그러니까 초기의 라인을 가장 빨리 형성할 수 있는 초기 사업자들이 가장 빨리 형성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초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요는 그거예요. 그 초기에 그 사업가가 자기 체험을 해서 조직을 만들었어. 근데 이 안에서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조직을 이 사람들을 잘 끌어서 내가 100명을 만들고 1000명을 만들어서 진짜 소득적인 안정권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안 하니까 어떻죠? 준비할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 꿈꾸는 게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 번째는 상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피아노 건반에 앉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커갈 건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듯이 내 머릿속에 구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꿈과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이룰 수 있는 구상이 있어야 되고 그 구상의 시작은 사실은 나와 함께하는 이 양쪽의 한 명씩을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이 사람하고 나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이 사람하고 원만한 관계도 형성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100명을 만들고 1000명을 만든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명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파트너 명단들은 파트너 명단이고 여러분들의 명단으로 만나는 그 사람들은 그 바로 100명을 만들고 1000명을 만들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응? 너가 나를 믿고 따라준다라고 하면 그렇죠? 올해 내 목표가 이렇게 해서 소득적인 그레이드를 이만큼 만드는 건데 너 나와 함께 하면 최소한 이렇게는 될 수 있다. 안 먹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지수가 저렇게 잘생겼지만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여성분들께 나 너랑 사귀고 싶어 나 이런 멋진 남자야 하고 그렇게 어필한다고 했을 때 100명에게 하면 몇 명 정도가 그래 한번 전화번호는 줘볼게 이럴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전화번호 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장담해요? 근데 왠지 있을 것 같죠. 그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과 포부가 없으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고만고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과 포부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뭐 어때? 어, 후배 한 명이 있었는데 진짜 그 여성분들의 전화번호를 그렇게 잘 따요. 어? 그리고 길게도 안 사겨. 딱 2개월 딱 사귀면 끝나. 그 미치. 야, 부럽더라고. 어. 그래서 물어봤어. 야,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쁘장하다고 생각하면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관심 있는데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웃긴 건 누군가는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얼굴이 정말 잘생겼냐? 지수보다도 잘생겼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얼굴은 제가 여러분들 해리포터 보셨나요? 해리포터에 볼트모어라고 하는 그 빌런이 있어요. 약간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친구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매력적인 얼굴은 아닌 거잖아요. 어? 그 특이할 수는 있지만 매력적인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미남형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근데 웃긴 건 그렇게 해서 사귀어요. 그리고 딱 2, 3개월 많이도 안 가요. 야 너는 진득하게 사귀면 안 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래 사귀면 정들어. 어. 그러니까 정들기 전에 헤어지자. 다른 여자 만나야 되니까. 어. 세상에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어? 안목.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안목이 있으면 힘들게 살아요. 근데 안목이 있으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목은 어떻게 키우는 건가요? 경험. 그래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어? 연애도 여러 번 해보고 투자도 여러 곳에 해보고 그쵸? 뭐든지 여러 번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그때 안목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안목을 추가적으로 더해줄 수 있는 건 성경험자들의 어떤 책이나 어떤 이야기들, 경험담들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인트로가 길었냐라고 말씀드리면 결국은 세상은 다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제가 작년
이상하게 9월 달에서부터 제가 그때가 30대 초중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백군비라고 하는 그 철학관의 백군비인데 지금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우리 애 학원이 이제 저 이쪽이잖아요. 대치동이잖아요. 어! 지금 몇 년을 그때도 한 10년 했거든요. 10년, 15년 뭐 됐다라고 했으니까 한 장소에서 30년 이상 했다라고 하면 그건 어때요?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 9월부터 계속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어.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야 나한테 어떤 변화의 수가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힘든 어떤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아 이런 일 때문에 그랬었구나. 근데 이제 그 시간 지나고 나서는 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또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9월 10월에는 너무 마음이 한번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대표님께서도 야 유 사장 우리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가서 보고 싶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당분간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지금 바로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준비 그쵸? 결국은 내가 정말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 내 상상, 내 생각이 어디에 미쳐 있는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의 원리는 정말 단순한 게 뭐냐면 ABC예요. 저는 이게 저는 진짜 수도 없이 말을 하면서도 이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잘 못 봤어요. 이 ABC. 제가 혼자 6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좀 성실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눈에 보이는 척도가 뭘까? 그게 뭘까요? 근면 성실이잖아요. 어?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했고 누구보다도 회사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자발적으로 했었고 졸리거나 피곤하면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어? 그런 과정들을 막 되풀이하다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니까 4개월 정도 됐나 봐요. 그 회장님이 저를 눈여겨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유한근 사장님 좀 대화 좀 할까요? 아침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좀 일찍 출근했어요. 그 회장님실에 갔어요.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집은 어디예요? 호구 조사하는 거겠죠, 그렇죠? 스폰서는 누구예요? 이 누구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그 똘끼 제 스폰서가 약간 똘끼예요. 응? 저는 내 스폰서가 좀 애증과 같은 존재야. 내가 정말 좋아하면서도 나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하고 과격합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돌진형이에요. 그 아니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옆에 조폭이 한 15명, 16명 이렇게 막 그 술을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막 흥분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젊은 친구 조용히 술 먹지? 여기 얘가 빡 돌았어요. 뭐? 지금 누구한테? 와 막 이게 팩픽 도는 거예요 저는. 근데 다행히 그 조폭이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도 광양 사람인데요. 이 친구도 광양인데요.
서울에 와가지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막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라도구만 이러면서 저 친구 좀 조용히 하고 술 먹이게 그래 아니면 큰일 나겠어 막 이러면서 다행히 잘 무마가 됐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에 그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격 자체가 와일드해요. 그래서 애증과 같은 친구인데 뭐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더니 걔 완전히 또리잖아. 근데 그 친구가 강의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부정해도 이 친구 강의를 들으면 고객들이 약속 한번 지켜보겠다. 이 사업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 대단했죠. 응? 근데 그 고객들도 그 약간 그런 나는 여성분들의 성향을 어떤 그 이성에 대한 성향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는데 좀 와일드하고 위험한 남자를 여성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나요? 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닌가요? 몰라. 근데 약간 그래서 이 친구를 좋아하는 그 여성 사업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무슨 관계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한근 사장님, 이 사업 3개월 만에도 성공할 수 있고 6개월 만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빨리 성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ABC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수없이 교육대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ABC 마음 맞춘다는 게 뭘까? 현지 사장님? ABC 마음 맞춘다는 게 뭘까요? 어렵죠? 정의가 없네요. 그렇죠? 응?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이 사업의 강의를 들었고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ABC라고 하고 시스템표에도 ABC 강의가 있고 ABC에 대한 이 강의가 한두 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ABC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정말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진짜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을 떠나서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생겨나면 나는 그 사람을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파트너 한 명이 생겼을 때 5개월 만에 우리가 그 크라운 정도, 그 다음에 2개월 만에 서밋, 1,000만 원 어떤 소득을 버는 그 자리까지 저는 7개월 만에 갔어요. 근데 저는 그래? ABC 마음만 맞추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럼 ABC 마음 맞춘다는 게 뭘까? 내 스폰서는 나한테 마음을 맞출까요? 내 파트너는 나한테 마음을 맞출까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B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B의 입장. 그렇죠? 우리가 전달 능력, 후원, 육성 이 세 가지 능력에서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설명자예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인을 이 자리에 앉혀놓는 사람인 거고 후원 능력에서는 파트너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 거고 후원 능력에서는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ABC는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정말 내가 3개월, 6개월 만에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겠다라고 하면 똑같은 B의 입장이지만 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로서의 B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저 파트너 한 명도 없는데요? 저 6개월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는 리더로서의 B의 입장을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초대하는 사람의 B, 파트너를 데리고 있는 사람의 B, 그 다음에 리더라고 생각하는 B, 똑같은 B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B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리더로서의 B, 내가 저 뭐 김지훈 리더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김지훈 리더, 그 다음에 소개자로서의 B,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구나. 그게 뭐냐면 리더는 파트너들, 나를 믿어주는 파트너가 있을 때 있지 않고서는 리더가 될 수 없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손흥민은 처음부터 그렇게 슈퍼스타였을까요? 손흥민도 애기 때부터 그쵸? 이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어? 그리고 약간 겉멋들고 연예인 사귀고 그러면서 몸무게도 엄청 늘고 그랬던 과도기도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손흥민 그러면 인성 그 자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쵸? 인격적인 완성을 이룬 몰라. 어? 근데 사람들은 지금의 손흥민만을 생각하는데 그 애기 때 그 손흥민은 지금의 자기 모습을 그리면서 뛰었을 거예요. 김연아 선수 지금은 은퇴했고 김연아 선수 자산 가치도 뭐 몇천억이더라고요. 와, 그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까? 어? 근데 그 8살 때 김연아는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최고의 스타가 될 거야. 최고의 선수가 될 거야. 이 애기 때 8살 때 누가 너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라고 누가 믿었겠어요. 근데 누구는 믿었죠? 자기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기를 성장시켰던 거예요. 내가 리더일지 아닐지 누가 알아요?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로서의 비와 일반 사업자의 비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일반 사업가의 비의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니라 정말 리더로서의 비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 잘한다고 조직 크나요? 교육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이 교육은 조직을 성장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교육은 멋지게 하는데 인성이 개판이야.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은 교육 말고는 들을 게 없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리더로서의 비가 뭘까? 결국 나는 내 스폰서 A고 나를 믿어주는 내 파트너가 생겨났을 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나는 내 조직을 성장시킬 거야.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근데 저는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반드시 될 거니까. 첫 번째는 뭐였을 것 같아요? C가 없었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 C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누구는 있어요? A는 있잖아요. A하고 원만한 관계를 갖자. 제가 말했잖아요. 제 A는 나에게는 애증과도 같아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그리고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웠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길은 달랐어요. 그 친구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패턴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정말 굉장히 반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B의 입장에서 나는 A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A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감사한 사람. 좋죠. 맞아요. 감사하고 고맙죠. 또 혹시 A가 버겁지 않나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키고 어?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라고 하고. 그렇죠? 저는 제가 사업을 할 때 필드에 뛸 때 저는 이런 답을 생각을 했어요. A에 대한 생각은 그냥 예스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저 친구 어떤 성향은 이래, 저 친구 무엇은 이래, 무엇은 이래 재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를 믿고 따르건 신뢰하지 않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A가 하는 말에는 예스맨을 하자, 이거였어요. 그 어떤 말에도 예스맨을 하자. 사람들이 진짜 그 제 스폰서와 내 친구와 저를 어떤 단계라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사업을 하는데 친구가 아니라 몇 단계 끊어진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친하면 말대꾸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기고 티격태격하고. 근데 저는 어떤 말에도 예스맨 했거든요. 진짜 이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 그런데도 예스맨 했어요. 왜? 그게 내 어떤 각오였으니까. 내가 이 사업을 그래 ABC 그래 정말 이 ABC 맘만 맞춰서 3개월 6개월 만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못할 것도 없어. 친구를 불렀어요. 잠깐 대화 좀 하시죠. 공원 벤치에 갔어요. 그러면서 야 진짜 우리 이러지 말자. 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성공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 친구가 회사를 출근 안 했거든요. 미팅 간다고 갔다가 술 먹고 뻗어가지고 안 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한테 반말을 하지만 앞으로 내가 너한테 반말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일 거야. 하나는 내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두 번째는 내가 사업을 포기했을 때. 그때까지는 반말하지 않을게. 근데 너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시골에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잖아요. 같은 광양이니까. 시골에서도 잘 안 만났어요. 왜? 만나면 존칭 써야 되니까. 어? 근데 저는 내가 생각했을 때 A하고 관계를 사람이 마음이 맞춘다고 맞춰져요? 부부 관계가 마음 맞춘다고 맞춰지면 이혼은 왜 해요? 그렇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연인 관계가 왜 찢어져요? 마음 맞추라고 해서 맞춰지는 거라고 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맞춘다라고 하면 그걸 좁혀가야 되는 어떤 과정, 또 그걸 서로가 인정하고 원만한 관계를 끌어가는 그런 두 사람의 성향들이 마저 떨어졌을 때 그때야 합의점들을 찾아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예스맨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정치 과정들 있잖아요. 그 헌법소 그 법관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나는 와 저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걸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분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법의 기준에서 사람의 유죄와 무죄를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입장에서 법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와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 저렇게 대단한 자리에 있겠지만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맞출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내 스폰서가 잘했건 못했건 신뢰가 가건 가지 않건 나는 1차적으로 예스맨 하겠다. 왜? 예스맨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아니면 그 기준? 시스템에 맞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스템을 기준해서 맞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예스맨을 하겠다. 진짜 막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왜 예스맨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스폰서하고 이런 예스맨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내 파트너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응? 나하고 이런 예스맨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내 스폰서가 내가 말했죠. 애증과도 같다고. 근데 매력이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하는 한 100명 정도의 파트너가 있다라고 하면 제 스폰서를 한 70%가 좋아해요. 나보다 더 우선적으로. 30% 정도는 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빈정상한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왜 나를 더 좋아하지 않아? 근데 사람은 열심히 하고는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정말 성실히 일찍 출근해가지고 회사 청소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설계 도면을 잘 짜가지고 뭐 몇백억의 이런 그 오더도 받아왔어요. 자기가 이제 그러면 그 똑같은 동기 안에서 자기가 승급 1순위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승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각도 잘해. 일 처리도 약간 설렁설렁해. 그런데 무엇을 잘하냐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직장인 분위기 아시죠? 회식 자리만 가면 이 친구가 판을 접는 거야. 어? 노래방 가면 아 부장님 제가 시작해야죠 하면서 막 그 넥타이 머리 두르고 소화기 들고 막 카메라 찍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막 주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보다 먼저 승진을 하더라. 근면 성실이 가장 근본이 돼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근면 성실이 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잘 되어 계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근본 성실은 가장 기본 베이스일 수 있지만 그 다음 가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여성분들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머러스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왜 재치 있고 좀 활발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왜 내 스폰서를 저렇게 좋아하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어떤 서운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생각이 또 딱 깨지는 거예요. 나쁘지 않네. 왜 나쁘지 않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 나는 30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고 그분은 70만큼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나쁘지 않네? 예를 들어서 현지가 내 스폰서를 좋아해. A를 좋아해. 근데 현지가 지금 막 방황하고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 내가 앉혀놓고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스폰서님, 현지가 스폰서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고민이 많답니다. 스폰서님 대화 한마디면 다시 딱 개념 잡을 것 같은데 대화 한번 해주시죠? 떠넘기면 되잖아. 와, 사업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딱 이해하고 나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굳이 많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진짜 조직을 키워나가는 핵심 멤버들은 나를 좋아해야 돼요.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최소한 내가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걔네들은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줘야 돼. 실제로 내 스폰서를 더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저를 믿고 따라와 줬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사업적으로 금년 성실하게 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시스템을 기준해서 내가 옳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내 스폰서를 더 좋아하고 의형제를 맺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는 저를 믿고 따라와 줬어요. 저는 조직은
그냥 성장되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조직은 나의 그림에 의해서 성장되어져 나가는 거지, 그냥 내 스폰서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내 파트너의 어떤 분위기 위해서, 그건 내 사업이 아닌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래요. 나는 내 사업을 한 걸까? 내 스폰서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접점이 생겨서 결국 내 스폰서도 자기 사업을 하는 거고 나도 내 사업을 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의 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없이 따라만 가. 그건 남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남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남의 일처럼 하는 거예요. 내 일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일처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나는 주도적으로 했는 거야. 나는 내가 어떻게 이 팀을 만들어 갈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 어느 기업이었죠?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 길거리 벽화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페이스북 창시자 저커버그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요. 그림 이런 한 획을 그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이걸 포함된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서 벽화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어 그 그 회사 주식의 0.5%인가를 줬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나의 그림이 있어야지 내 사업인 거예요. 나의 그림이 없으면 절대로 내 사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그림이 있어야지.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한 사람을 잡는 법을 터득해야지 다른 사람도 잡을 수 있다. 근데 왜 그 한 사람을 안 잡는지 아세요? 못 잡는지 아세요? 나의 그림이 없으니까. 아까 말했죠. 교육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 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녔는데 그럼 우리 대박 났어야 되잖아. 어? 그렇게 교육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 그 교육 속에서도 알아먹는 놈이 있고 그 이상을 깨닫는 놈이 있고 그것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나는 그냥 교육으로서 모든 것들을 통쳐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고 쉽게 거저먹으려고 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 수 있다. 원래 성향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변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ABC가 정말 이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조직을 키워 나갈 때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조직을 키워 나갈 때는 ABC가 굉장히 탄탄하고 서로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협력적으로 진행되어져 나가고, 조직이 성장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 ABC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플랜을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변했냐? 저는 그러지 않아요. A는 변했냐? 고순명 그룹장님께서 변했겠어요? 설현두 대표님께서 변했겠어요? A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A가 어떤 분이건 나는 그분이 시스템적으로 맞다라고 하면 나는 거기 S맨 하고 가면 다예요. 그러면 변하는 건 뭡니까? B, 나의 입장과 생각들. C, 그쵸.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사람들은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부류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스폰서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파트너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봐요. 스폰서님, 이 사람 대화 좀 해주면 안 돼요? 이 사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쵸? 스폰서님, 스폰서님이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스폰서님 좀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쵸? 근데 나 한 사람 변화시키기도 힘든데 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응?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긴 시간을 돌아봤더니 결국은 변해야 될 건 누구더라? 내 자신이더라. 그렇죠? 공자가 나이 50에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 나이 50을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 자기는 정치인으로 정말 큰 성공을 하고 싶었고 그 정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순탄하게 덕치 를 꾸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알아봐주는 그 많은 나라들을 찾아 다녔는데 나이 50이 됐더니 무엇을 깨달아요? 아, 내가 나라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게 하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뜻을 명을 깨달았다. 제가 그 50줄인데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그리는 그 큰 축의 한 역할을 하게끔 만들 것인가. 이 사람을 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내가 그리는 정말 큰 그림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잖아요. 이 사람을 그렇게 성장시켜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내가 그리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2, 제3의 사람을 찾아서 이 자리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수명 그룹장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연애하듯이 프로포즈 하듯이 진짜 내가 하는 말에 저 사람이 설레어서 그래 너랑 한번 해보자. 그럴 수 있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 나는 어떤 모습을 준비해야 될까?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까? 누구는 정말 그 마음을 터놓고 정말 나는 당신하고 평생을 같이 가고 싶어요. 제 친구가 그걸 잘했어요. 진짜. 그 안에서 의형제를 맺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한 두세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의형제 맺었던 그 사업가들이 내 친구를 정말 좋아했었고 또 사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인간적인 흠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왜? 우리는 조직을 키워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친구를 믿고 따랐겠지만 사업적으로는 좀 더 저하고 함께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지 저 사람들의 마음을 나한테 허락해 줄 수 있을까? 허락 안 해도 괜찮아. 최소한 내가 이 길을 가자고 했을 때 오케이? 한번 같이 가시죠. 이럴 수 있을까? 저도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작년 한 해 진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갔을 때는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스폰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스폰서님의 큰 축을 만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면 전화가 안 돼. 다음 주 월요일에 고객 모시고 온다더니 말도 없어.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막 88, 막 속으로 또 욕 나오죠. 응? 그리고 또 한 번 날 잡아가지고 가. 그러면 스폰서님 뭐 우리 애가 이래서 저래서 당연하죠. 사람 한 사람 마음 사는 게 삼고초려라고 하잖아요. 삼고초려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쉽게 사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 그림 속에 저 사람이 어찌되었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사업적인 그림 안에. 그래서 저 사람이 최소한 이런 역할들, 이런 사람들만 끌어와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이거 그래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그리고 해낼 수 있어.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명단이 나왔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적으로라든지 더 우수하다라고 하면 나 이 사람 포기할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 처음에는 같이 사업 한번 잘해보자고 자기도 부가적인 수익이 필요하다고 이러더니 어느 순간에 야 근데 그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니까 또 어때요? 월이 지나잖아요. 응? 근데 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는 그림 안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한쪽 라인이 이렇게 잡혀 나갈 수 있다. 그게 있으니까. 저는 네트워커는 화가하고도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어? 물론 화가는 다양한 그림을 그리지만 우리는 닭발을 그리잖아요. 어, 그렇죠? 이게 다를 뿐이지만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구를 앉혀서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완성할까? 이 자리에 누구를 앉혀서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완성할까?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 아까 말했죠.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초대자로서 그냥 사람만 모시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사학과로서 팀원 한두 명이 있는 몇 명이 있는 그게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자기 역할만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은 사람만 데려오면 자기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성이 있다. 한계성이 있다. 결국 조직을 키워나가는 사람은 내가 아닌 내 밑에 누군가가 조직을 키워나가고 있더라. 그러면 내 밑에 누군가가 조직 키워나가면 잘 된 거 아닌가요? 잘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D라인이 커 나가도 B라인은 커 나가지 않더라. 내가 리더로서의 머리가 자라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인정할 줄 알고 진짜 내가 속으로는 아유 저거 진짜 짜증나게 이러면서도 가서 웃을 수 있고 그게 가식이 아니라 사업적인 모습에서는 저 친구가 문제가 있지만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는 어찌되었건 사람은 누구나 단점을 갖는 거니까 응? 사람을 대하고 이해하는 폭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일까? 근데 가장 빨리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먼저 이해 그 답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나를 가장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어? 목표 설정. 아, 좋습니다. 응? 나를 인정하는 거. 좋아요. 다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하기 싫은 걸 해라. 그 이영자 씨가 아는구나. 하나가 뭐였죠? 강아지 키우는 거 하나 하고 하나는 뭐 먹는 거였는데 홍어 먹는 거였나? 그건 다른 사람인가? 자기가 자기 어떤 그 변화를 좀 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 강아지 막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강아지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음식 하나가 있는데 그거 자기가 진짜 먹기 싫어하는 음식인데 거기 과메기라고 하던가 뭐 하여튼가 근데 그 음식에 도전을 했대요. 사람은 익숙한 것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걸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변하는 건 아닌데 그 시도 자체가 이미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건 굉장히 강력할 수 있어요. 롤 모델, 나의 모델. 지금 많은 사학가들은 자기 모델들이 사라졌어요. 대표님을 존중합니다. 대표님을 뭐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모델로서 성장하고 싶어. 근데 한혜진인가요? 그 사람이 유명한 모델이었죠. 그러면 내가 모델로서 한혜진을 그 롤모델로 삼는다라고 하면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 그 한혜진이 걸었던 워킹을 끊임없이 보면서 막 걸어갔을 것 같아요. 흉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혜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천국 같은 기회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그 자리에서 진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대표님이니 아는정 리더님이니 CFC님이니 뭐 고수명 그룹장님이니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어디에서 아니다고 판단이 쓰냐면 찾아가지 않아요. 궁금한 게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들의 강의를 듣지 않아요. 정말 좋았던 강의들은 유튜브에 올라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픽해가지고 내가 정말 어떤 힘들고 고민이 될 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지치고 의욕이 상실됐을 때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그분을 찾아가서 고수명 그룹장님 요즘 제가 삐릿해요. 사업에 대한 흥미가 없어졌어요. 차라리 알바하고 돈 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성공했던, 이겨냈던, 그래서 그 어떤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묻고 대화하면서 내가 그걸 복제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지 않고, 그렇죠? 롤모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분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대화를 해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심장이 아파서 왔는데 오늘 밥 이거 먹었어요. 나는 김치찌개 정말 좋아해요. 돈가스는 별로예요. 이야기 다 끝났죠. 갈게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그리는 그림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조직을 누구를 기준해서 1차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끌어가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없는데 어? 어떻게 해가요? 세상은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까 말했죠. 8살의 김연아는 자기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라는 걸, 선수가 될 거라는 걸 믿었고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들을 자기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응? 우리 정균이 오늘도 새벽 4시 10분에 그 거실에 화장실이 있는데 꼭 우리 침실에 와가지고 씻고 나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자는데 이렇게 화장실 불 켜는 소리가 들어서 이렇게 딱 봤더니 4시 15분이야. 쟤는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왜 이 시간 되면 그냥 잤지 왜 씻고 또 자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랬는데 그리고 아침 8시 반에 일어나서 9시부터 6시까지 5시까지 또 교육을 들어야 돼요. 그 올림피아드 그 교육을 듣고 그리고 대치동에 가서 7시에서 또 11시까지 또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정균이는 아직 자기 그림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꿈을 하나하나 그려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사업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나이를 먹고 이 정도 사업을 했으면 내가 그리는 사업의 모습이 명확하고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누구를 먼저 세울 것이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할 거고 이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간도 빼놓을 수 있어야 되고 쓸개도 빼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일이잖아요. 근데 간도 빼놓지 않아 쓸개도 빼놓지 않아 근데 쟤는 나 말을 믿고 따라오든지 이런 식의 그림 안에서는 절대로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 생각들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 생각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만들어져 나갑니다. 아까 말했죠. 1000명의 소비자와 100명의 그 안에서 사업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중에 나의 A와 B를 누구를 세울 것이며 그 사람하고 나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이며 그렇죠? 나의 A와 나는 어떤 관계성을 형성해 나갈 것이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A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A를 이해하지 못하지 A는 여러분들 다 이해합니다. 왜 그런지도 알아요. 그런데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A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 B로서 A를 이해해 본 적은 있나요? 그 생각 자체가 결국 리더라고 하는 건 나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돼야 되는 건데 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자체가 아직도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는 내가 무엇을 바뀌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변화하고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우리 친절한 군자 씨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튼튼하게 세련되게 멋지게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가끔은 크게 스케치해 놓고 그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채워 나가는 것도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 게 답이에요. 무엇이든 그냥 해라. 피아노를 치고 싶다라고 하면 피아노 앞에 앉아야 되는 거고 수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고 응? 내가 사업으로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명단 안으로 여러분들 뛰어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두서없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상하는 즐거움. 여러분들 사업 잘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막 이러면 내가 이번 달에 이만큼 벌 것 같은데 내 조직 이만큼 클 것 같은데 또 그럴 때 상상을 잘한다? 뭔가 될 것 같을 때 그쵸? 그런데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을 때조차도 내가 그려낼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저는 프로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 다음에 1월 시작한 지 벌써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1월 달 안에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가 더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